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다시 기존처럼 좀 정상화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꾸준하게 또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증권사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어떤 컨센서스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 왜 자꾸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 자꾸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기준치를 점점 왜 높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료나 모멘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결국에 주가는 이제 등락을 반복할 텐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서 좀 매력 있는 단가에서 매수를 해서 손실을 좀 줄이고 앞으로 이제 모멘텀에 맞게끔 발맞춰서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바닥 대비해서 거의 3배 정도의 단가가 이제, 그쵸, 고점이 36만원 정도 찍었고 최저점이 12만 7,500원 정도였죠. 그래서 거의 3배에 가까운 저점과 고점 이렇게 좀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일단은 가는 도중에 또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이때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뭐다 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뭐 기업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뭐 초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어디서 사든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은 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왕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라면 그래도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싸고, 그쵸, 더 값싼 주가, 그리고 또 확률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더 큰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자, 우선은 일단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적정 주가라는 것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런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컨센서스를 좀 활용을 해라. 웬만한 대기업들은 컨센서스가 다 있고, 물론 중견기업들도 우량 기업이나 좀 괜찮은 회사들, 사업 내용이 괜찮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가 다 반영이 됩니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별로 적정 주가나 뭐 투자 의견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투자 의견이나 이런 거는 뭐 웬만하면 다 이렇게 요런 정도의 평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적정 밸류에이션을 이제 증권사에서 계속 이제 측정을 하고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목표 주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면 분명히 무너질 때는 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도 물론 너무 무겁고 몸집이 크니까 저 정도 빠진 게 실제로 우리한테 수익률로 그렇게 손실률로 크진 않을 수 있어도 전체적인 시가총액에 증발된 그런 금액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타격이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할 때요. 저 정도면 급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 모든 종목이 예외는 없다라는 거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7월 10일 날 이제 뭐 삼성증권에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을 하게 됐어요. 기대치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뭐 목표 주가를 좀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 이제 자회사들, 뭐 웹툰 쪽이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거,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카카오의 지분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 자체의 본래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분 가치의 상승도 결코 무시를 할 수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SK 바이오팜 때문에 또 SK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도 같이 또 엄청 좀 올라줬잖아요. 상승을 보였었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와 같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2분기 자체의 어떤 카카오의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톡비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커머스나 뭐 광고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어떤 성수기 효과가 좀 더해지면서 고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커머스 온라인은 이제 경제 활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뭐 여러분들 뭐 생일이라든지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을 때 그런 카카오를 통해서 선물하기도 하고 있죠. 뭐 톡딜, 뭐 메이커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톡보드 광고 이런 것들도 이제
매출액은 한 501억 원 정도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신사업 매출액 같은 것들도 뭐 1000억 이상을 좀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또 계속돼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뭐 카카오페이 매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거래액의 좀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또 모빌리티 매출은 뭐 T블루라든지 택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운행 대수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 추세가 계속된 좀 유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 좀 핵심적인 것, 뭐 사업에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좀 금융과 콘텐츠 사업의 성장폭을 지속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확대시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하반기에도 어떤 투자자들의 좀 높은 실적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게 아무래도 금융과 콘텐츠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다음 뭐 오픈뱅킹 이런 쪽도 본격화에 따른 뭐 송금 수수료, 그 다음에 증권 쪽에서도 수수료, 그쵸? 이런 것들도 좀 금융 수익 모델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이미 뭐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흑자 전환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익 개선이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거다.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에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도 IPO 상장되는 거, SK 바이오팜처럼 그런 거 관련해서 일정이 좀 이렇게 구체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의 이제 지분 가치가 현실화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몸집을 키우게 됐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되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게임 기업들, 게임 콘텐츠 기업의 한 시가총액 4번째 순위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분 가치로 인해서 카카오도 한번 좀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바닥 대비해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이라고 제가 예외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대기업도 우리가 잘 잡고 매매를 하면 얼마든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는 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분석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술적인 분석 쪽으로 본다면 제가 이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선을 하나 제가 새로운 걸 좀 넣어놨는데,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목기준선이거든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인데, 이거를 이제 30분 봉으로 놓고 딱 봤을 때 이 기준선의 추세가 어떻냐. 첫 번째로는 기준선의 추세가 어떻냐. 기준선의 추세가 어떠냐. 지금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럴 때는 기준선 자체가 일단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상승 추세에 놓였을 때 주가가 이걸 깨지 않고 가느냐. 이게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지지겠죠. 지지를 받으면서 가느냐. 이 지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지지 포인트를 깼을 때는 기본적인 이론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지를 깨버리면 뭐가 된다? 저항이 되잖아요. 그럼 저항을 받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하느냐, 이런 거를 좀 기준 잡고 좀 볼 수 있는 게 여기 일목균형상의 기준선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기준선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보일 때에는 주가도 거기서 그냥 횡보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추세상으로만 놓고 이게 지금 저항이냐 뭐 지지냐 이렇게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일단 이 정도만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세요. 올랐다가 내려오는 단계에서 기준선을 지지받는 라인, 그러니까 이걸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시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한 타점을 잡는 건 제가 스토캐스틱을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침체 라인도 보세요. 여기서도 이만큼이라도 1~2%라도 하다못해 수익은 납니다. 이런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좀 이제 빠졌네요. 이런 거는 이제 저항을 받는 라인,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스토캐스틱을 좀 보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 어딘가에 지지를 받냐 저항을 받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 일목 기준선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만 가지고 매매를 하셨을 때도 손실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을 저는 이제 기준선을 보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들이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아무래도 스토캐스틱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빠진 거를 언급드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적정선으로 위로 먼저 튀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의 차이겠죠. 확률적으로만 보자라는 거죠. 위냐 아래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런 라인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고, 여기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고, 여기도 보시면 충분히 또 수익이 날 수 있었죠. 여기 스토캐스틱 이런 자리도 그렇죠. 하다못해 여기 지금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 중에서 뭐 여기는 포함을 시킬까요? 이건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너무 얕으니까. 이것도 시세는 나왔지만 좀 얕으니까. 자, 6개 중에서 한 번 빼고는 다 상승을 보인 거예요. 이 정도의 확률이라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업사이드가 큰 거죠. 그럼 이런 지표는 신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 몇백만 원짜리 무슨 검색식이니 신호 수식이니 이런 거 구입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자금 가지고 직접 매매를 하세요. 그냥 이런 걸 공부한다 생각하고 내가 기회비용이다 생각하고 그냥 직접 하세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뭘 사가지고 여기 막 주구장창 막 띄워놓고서 이게 떴을 때 매수하라더라. 이게 떴을 때는 뭐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다.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HDS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자기들이 뭐 이렇게 개발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잘 본다라면 좋죠.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주가 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봤을 때는 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배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술적인 분석 위주로 말씀은 드리고 있어도 만약에 실제로 우리 VIP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아무리 뭐 스토캐스틱이 침체를 나타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장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혹은 업종이 이러이러하니 기다렸다가 좀 더 저가 매수를 합시다 라든지, 혹은 테마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힘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못 갔다 그러면서 매수 타점도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매력 있는 단가니까 매수를 좀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죠. 그런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이게 한 가지에만 꽂혀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뭐 이것만 보고 매매해서 무조건 내가 돈 번다라고 하면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조 지표는 또 보조로서 서포트하는 역할이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 꼭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보탬이 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젠을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고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잘 못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날 한번 이렇게 튀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당시에 뭐라 말씀을 드렸냐, 이렇게 앞전에 한번 올라갔던 요런 자리랑 지금 이 자리는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적인 시세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우리가 목표 잡았던 14만원 부근에 오면 1차적으로 1차는 이제 13만 5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4만원을 돌파했을 때는 좀 더 한 번 더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소액 가지고만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보셔라. 단기 바닥 요 6일에 6거래일 동안에 제가 매수 사인을 강력하게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10만 3천원 정도부터 했으니까 거의 70% 이상의 상승률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1주 정도였나요? 1주 좀 넘네요. 한 열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렇죠. 7거래일 동안 68%의 수익률을 만들어냈었죠. 이때도 지금 거래일은 조금 더 걸리긴 해도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바닥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린 단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70% 이상의 수익률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기존에 또 매도를 많이 했죠.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저는 같이 또 매도를 잘 했고,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저희가 1차, 2차 매도를 했을 당시에 이때만 하더라도 시즌이 한 20%대 거뜬하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를 한 번에 도달해 준 날, 이날이죠. 이날 이렇게 매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회원님들도,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언급을 드리지만 회원님들도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즌 이렇게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도 뭐 앞으로 이제 최종 매도를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매도하면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뭐 6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또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단순하게 퍼센테이지만 놓고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단타 치는 거는 뭐 이 정도면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죠. 매수하신 금액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한 6, 7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력인 건 주력답게 조금 비중을 더 실어도 좋고, 단타 같은 건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비중에서 소액만 5%, 10% 정도의 비중만 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률이라고요. 그렇죠? 하루에 6%씩 꾸준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매일 볼 수 있습니다라고 단정 짓진 못하지만 적어도 3%에서 4%대부터 조금 더 먹으면 한 6%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는 꾸준하게 이게 쌓였을 때 결국에 결과적으로 또
내 계좌가 좀 풍성해지고 계좌가 좀 파이가 커지고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자, 어쨌든 뭐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슬슬 또 수급이 유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유입이 되고는 있는데, 일단 이번 영상, 자, 다음 영상에서 시즌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만 좀 시즌을 간단하게 좀 끊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제 대원제약을 한번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하방으로는 아무래도 60선까지는 조금 더 빠져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매물대로만 놓고 봤을 때, 자, 여기 라인을 좀 지지를 받는 걸 보시면, 기존에 앞에 매물대가 많았던, 이 해당 구간에 매물대가 많았던 라인, 그리고 시세가 한번 터졌던 시초가 라인, 이 라인을 깨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딱 봐도 물량이 그런 식으로 흐름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걸린다, 살짝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 오늘 5일선 위로만 좀 안착을 해주면 아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뭐랄까요, 하락을 줄곧 보이다가 이제 턴을 해주는 자리긴 하거든요. 오늘도 턴을 해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은 17,35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서 17,300원 정도까지 눌림을 주고 반등을 해주면 굉장히 또 베스트한 타점이다, 요런 것처럼 딱 이런 자리, 이 그림이 내일 그려지면 대원제약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시젠도 과거에 68% 제가 수익 챙겨 드렸을 당시에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인 거고 오늘이 이런 자리인 거예요. 하지만 내일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 뭐 단번에 급등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지금 자리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좀 아쉬운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가 좀 부족한 게 좀 아쉽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 바닥을 좀 만들어 준다면, 이런 쌍바닥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20선까지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 아주 베스트죠. 그럼 18,000원 위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19,000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스윙 패턴으로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대원제약도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이번 영상에서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좀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제 그동안 좀 빠졌던 부분까지 제가 좀 다 보완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정보들 꾸준하게 열심히 또 계속해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아무래도 지금 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중에서 매도할 것들은 하고, 또 신규 편입을 해야 될 종목들을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그냥 느긋하게 뭐 단타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보유 종목들을 정리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시장이 또 한번 또 출렁인다, 좀 빠진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만 타점이 안 와서 지금 못 들고 가는 거지, 눌렸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이 아직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하시면은 우리 VIP 회원님들과 같이, 기존의 VIP 회원님들과 함께 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이 이렇게 좀 버텨줄 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앞으로를 준비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VIP 가입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발송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VIP 가입 상담 문의만 받는 전화입니다. 저희는 무료방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방이라든지 뭐 종목 상담 이런 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무료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료방을 대신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런 무료방 체험 정도로도 충분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면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떤 또 변곡점을 준비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